결론을 내리면서 연대기적 일지 형식으로 사건들을 정리하여 미 합중국이 200년도 안 되어 어떻게 몰락해 왔던가를 독자들에게 그 역사를 보여주겠다. 1794년 위스키 폭동, 독립선언이 선포된 지 30년도 채 되기 전에 해밀턴과 워싱턴은 주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펜실베니아 서부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였는데 이것은 그 이전에 영국이 자행했던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수법이었다. 이것이 수도 워싱턴의 중앙정부가 각 주의 군사력을 통할하는 첫 사례로 꼽히게 되었다. 워싱턴은 메릴랜드주, 뉴저지주 및 버지니아주로부터 무장 군부대를 차출하여 펜실베니아주의 주민들을 공격토록 명령을 내렸다. 이것이 주 정부의 자치권 말살의 시작을 알렸다. 1865년 아브라함 링컨이 워싱턴의 정책을 완수하였다. 그는 10차 수정 법안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남캐롤라이나 주의 토지가 수도 워싱턴 중앙정부에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권 주정부로부터 한 조각의 그 땅을 접수하기 위하여 군대와 탄약을 파견했다. 그는 48개 주 모두를 소유하기 위한 예비 작업을 했던 것이다. 존경스러운 우리의 링컨이 군대 징병제를 실시했고 세제들을 실시했으며 또 영장도 없이 사람들을 체포, 구금하여 평화 유지를 실현했다. 그는 모든 기본적인 헌법 정신을 위반했으며 헌법을 깔아뭉개었다. 언론 매체 근본주의자들은 그가 사망했을 때 그를 신처럼 추켜 세웠다. 1878년 텍사스주 달라스에 사는 존 마틴 씨가 하늘을 나는 원반을 목격. 1883년 호세 보닐라가 비행 접시들의 비행 편대를 촬영. 1896년 UFO 목격 사례들이 물밀듯이 신고되기 시작함. 1909년 유럽 최초로 UFO 목격 사례가 영국에서 발생. 1917년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가 파티마에서처럼 비행 접시 형태로 출현. 1920년 호주에서 이상한 광선들이 목격됨. 1920년 미국에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핀란드는 이미 1906년에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는 1913년에 여성의 투표권이 부여되었었다. 이 결과 1993년 현재 전체 여성 유권자가 전체의 44%에 이르는 세력 집단이 되었다. 이들 중 4분의 3 이상이 기혼자로서 성경대로 하자면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남편을 섬기거나 또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다. 여성적 정서가 세 분야에서 즉각 나타났는데 하나는 진짜 성도착증자들이 되어버린 남성들의 여성화 현상으로 매혹적인 사내들에 대한 찬미가 유행하게 된 점이다. 그리고 남성스러운 여성들이 출연하여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와 아나폴리스 해군 사관학교 그리고 해병대의 전통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론 보도의 여성화 현상으로서 모든 뉴스거리들은 한 여성의 시각으로 접근하거나 또는 여성화된 남성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보도 방식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1913년 연방도 아닌 연방중비은행이 진짜 화폐를 인쇄하지 않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사설은행들의 허가받은 위조지폐 남발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현상을 조장하게 해놓았다. 1919년에서 1920년 유럽과는 그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고 워싱턴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제연맹에 가입했다. 1933년 루즈벨트가 등장하면서 근본위 제도가 철폐됨. 맥주와 위스키에 대하여 국가사회주의가 도입되고 금주령이 철폐되었으며
자녀들을 다시는 해외로 보내지 말 것에 대한 서약 제도가 철폐됨.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487건의 UFO 목격 사례가 발생함. 1934년 한 국가가 실제 외계인들과 상호작용을 갖는 사태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1934년에 목격된 일이 있은 후 1938년에 추락한 외계인 비행체를 회수함으로써 독일인들은 회색종들과 접촉을 갖게 되었다. 독일은 그 후 재빠르게 무인 비행기를 제작하였다. 1935년 독일이 로켓 개발 연구에 착수. 1936년 록펠러가 아돌프 히틀러를 위하여 독일의 정유시설을 건설하였다. 스탠다드 오일. 1938년 미국 정부가 H.G. 웰스에게 영화 세계들의 전쟁 제작 의뢰. 1939년 록펠러가 IG 파벤 공장에서 생산한 휘발유에 첨가할 납 500톤을 아돌프 히틀러에게 보내다. 그는 1939년에서 1945년 사이에 노예 노동자들을 채용하여 독일에서의 노역에 투입하였다. 1941년 독일이 슈리버 하버몰 I형 모델 비행 접시 실험 비행을 실시. 이형 모델은 1944년에 시험 비행 실시하였음. 1941년 미합중국이 무신론주의 정부 소련과 동맹관계를 맺다. 이 정부가 국민들이 소지한 모든 총기를 압수한 뒤 2천만 명 이상의 자체 국민들을 학살한 직후였으며 소련은 그 뒤 1천만 명 이상을 더 살해했고 400여만 명을 110개의 수용소에 투옥하게 된다. 1941년 IG 파벤 공장이 자이클론 살인가스를 실험하다. 이 가스는 독일, 프랑스, 폴란드, 네덜란드, 벨지움,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헝가리 및 루마니아 등의 전 국민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한 총기 단속법을 시행한 후 대규모 인명살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1942년 로스앤젤레스에 UFO들이 나타나 이들을 향하여 1430발의 실탄 사격을 가하다. 1943년 알렌 델레스가 이끄는 카톨릭 골수 분자들 및 친카톨릭주의자들로 구성된 CIA가 검은 유니폼을 입은 보안 요원들인 나치 SS 정보 장교들과 손을 잡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 곧 냉전체제로 들어가기 위하여 미합중국이 소련 스탈린에 1kg의 우라늄을 보내다. 1944년 OSS 대원인 로마 카톨릭 신자 더글라스 바자타가 마피아로부터 조지 패튼 장군 암살 청부를 받다. V1 및 V2 로켓가 영국에 투하되다. 연합국 전투기 조종사들이 독일 튜링기아와 스트라스버그 상공에서 이상한 불덩이 속에 휩싸이다. 1945년 원자탄 투하. 구엔트르 복 박사가 독일의 비행 접시 기술을 입수하고 독일 과학자들을 손에 넣다. 독일의 쿠벨블리츠 전투기가 시속 1250마일의 속력으로 비행하다. 독일의 정보 장교들과 과학자들이 비행 접시 개발 프로젝트 기지를 남극으로 옮기다. 한스 캄러 장군이 독일에서 실종되다. 11월에 뉴른베르그 전범 재판이 열리다. 미국은 독일 장교들에게 군의 명령에 복종하였다는 죄목으로 사형 언도를 내렸다. 평화로운 국가들에 대하여 공격적인 전투 행위를 가해온 스탈린을 응징할 것을 미국이 거부하다. 아이젠하워 장군으로 하여금 2만 명의 독일인들, 폴란드인들 및 러시아인들을 강제로 러시아 영내로 이송토록 명령하였고 이들은 거기서 투옥되거나 살해되었으며 12세 이상 70세에 이르는 거의 모든 여자들이 능욕을 당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아이 히만에 대한 전범 재판을 승인하게 되었다.
아이크는 대통령에 당선되자 즉시 군대를 파병하여 아칸서스주 리틀록을 침공케 하였다. 1946년 아이젠하워, 마샬 및 트루만은 독일의 항공기 제작 시설 3분의 1을 소련에 넘겨주었다. 카톨릭의 나치 출신 장교들을 데려다가 자유의 소리 방송과 미국의 소리 방송에 협력토록 했다. 1947년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출연하다. 트루만, CIA와 NSC를 창설하다. 15대의 UFO가 추락, 65개의 시체 회수, 수리한 회색종 생존자 1명을 구출, 미국 전역의 상공에 비행 접시들이 출현하다. CIA가 그들을 추적하기 시작하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존재를 부인하고 모든 언론 보도를 검열했다. 아리조나주 글로브 근처에서 비행 접시 한 대가 추락했고 또 9,200피트 상공을 시속 1,700마일로 비행하는 9대의 비행 접시 목격 사례가 전해지다. 이것을 목격한 증인들과 마우리섬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모두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다. 1949년 외계인의 기술 평가를 위하여 넬리스 기지가 건설되다. 럭키 루시아노가 헤로인 생산 공장의 가동 재개를 위하여 이탈리아로 파견되다. 이 연구소는 시칠리아 마피아가 운영하는 가운데 국제적인 마약 거래 카르텔을 구성하여 골든 크레센트, 콜럼비아 및 황금의 삼각지대 등에서 생산되는 아편을 가공하여 연간 7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게 된다. 3월 국방장관 제임스 포레스탈이 베데스다 소재 연방병원 16층에서 심대볼을 찢어 목매어 자살하다. 그는 UFO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는데 전체 3,000페이지에 달하는 그의 일기장이 해리 투르만의 하수인들에 의해서 압수되었다. 뉴멕시코주 로스 알라모스에서 회수한 비행 접시에서 나온 외계인들의 시체를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로 옮기다. 특별 연구 작업이 뉴멕시코의 커크랜드 공군기지로 이관되다. 콜로라도주와 뉴멕시코주 근처를 통과하는 666번 고속도로 근처에서 수없이 많은 UFO 목격 사례들이 발생. 1950년 미 공군 상사 한 사람이 뉴멕시코주에서 추락한 2대의 비행 접시 안에서 내구의 외계인 시체를 발견, 뉴멕시코주에서 3대의 비행 접시가 추가로 회수되었는데 그 안에서 키가 3피트밖에 안 되는 외계인 시체 9구가 발견되었다. 회수한 비행 접시는 뉴멕시코주 산디아로 이송하다. 1951년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에 비행 접시들이 저장되다. 아티초크 프로젝트와 블루버드 프로젝트가 수립되다. 로즈웰의 외계인 한 명이 병에 걸리다. 그룸레이크 드림랜드 지역에 해군이 주관하는 가운데 지하 연구실 건설 작업이 시작되다. 1952년 시속 5,200마일의 기록을 내는 비행 접시 출현. 1949년 로스웰에 추락한 비행 접시에 생존했던 외계인 한 명이 로스 알라모스에서 사망. 최초의 수소폭탄 폭발 시험. 대통령 특별명령에 따라 국가보안위원회 NSA가 모든 법률들의 구속력으로부터 면제됨. 그들은 치외 법권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기관은 외계인들과의 접촉 및 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그러면서도 공적으로는 UFO의 존재를 부인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1953년 플라토 프로젝트 수립, 텍사스주, 뉴멕시코주, 몬타나주, 그리고 남아프리카에 추락한 총 10대의 비행 접시로부터 26명의 외계인 사망자와 4명의 생존자를 회수함. 1954년 미 중앙정보부와 미 국가보안위원회가 뉴멕시코주 홀로만에서 회색 종들과 회합을 갖고 조약 체결에 합의하다.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 메카디 청문회 개최,
메카디는 덤블 뒤에 숨어있는 공산주의자 한 사람을 색출하였다고 해서 언론으로부터 공산주의 탄압자라고 매도된다. 1993년과 1994년에 와서는 그가 다분히 보수주의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들이 나타났다. 공군과 국무성은 공산주의자들로 들끓었다. 그들은 단지 명함만 갖고 있지 않았다 뿐이었다. 1955년 모든 주민들로 하여금 UFO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실험에 이용되고 있던 사람들에게 마인드 컨트롤 약품이 투여되다. 1956년 영화 지구와 비행 접시 제작. 1957년 비렐름 라히가 루이스버그 감옥에서 살해되다. 그는 UFO를 격추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었다. 1954년에 발명. 1959년 시그마 프로젝트 수립. 심층 지하시설 건설 문제를 놓고 랜드 건설회사가 회합을 갖다. 1961년 225명의 군인들이 오드 주둔지에서 유괴되었는데 두세 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기록들을 감추었다. 두뇌 장애를 초래하는 초음파 이용 기술 실험들이 진행되다. CIA의 쿠바 침공 실패. 1962년 빌더버거스와 회합. 10여 대의 비행 접시들이 뉴멕시코의 둘스 근처에서 목격됨. 1963년 지하 실험실에 외계인 배양 시설이 있음이 목격되었는데 비밀들이 누설되면서 케네디 대통령도 이 소식을 듣게 된다. 그는 중앙정보부와 국가보안위원회 측에 대하여 이 사실을 일반에게 공개토록 압력을 가한다. 그러자 그의 머리통이 날아가 버리는 사건이 터진다. 1964년 린든 존슨이 권리장전 가운데 들어있던 1차 수정안을 영원히 폐기하였다. 7월 2일 그는 공립학교 제도를 파괴하는 법안에 서명하였고 연방 요원들이 어린이 납치를 가능케 했으며 학교 내에 콘돔을 비치했고 성경을 없애버렸으며 직장에서나 학교에서의 언론을 검열하였고 성도착자들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교회들로 하여금 연방 세금 장부를 비치도록 강요했는가 하면 고용주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종업원들을 채용 또는 해고토록 강요하였고 여자들이 남자들의 강의실에 들어가도록 했고 마침내는 복면을 한 무장 군인들이 노크도 없이 개인 집에 침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 새로운 법안은 전형적인 겉다르고 속다른 법안이었는데 이름하여 국민권법이라 하였다. 이 법안은 클링턴의 범죄 단속법과 쌍벽을 이루는데 범죄 단속법은 무장 침입자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집주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반자동 무기를 사용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놓았다. 이 법안은 또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그 어떤 흑인 레즈비언이나 백인 성도착자들이라도 영장도 없이 우리들 집에 들어와 자녀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헌법은 이미 농담이 돼버렸다. 아니 헌법은 이제 존재하지도 않는다. 우리들에게 권리란 아무것도 없게 된 것이다. 세 번째 조약이 미 중앙정보부와 미 공군과 그리고 국가보안위원회 사이에 하원이나 상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뉴멕시코의 홀로만 공군기지에서 체결되었다. 1965년 빌더버거스가 다시 회합을 갖다. 조지 아담스키가 금성인 이야기를 들고 나옴. 남아메리카에서 비행 접시 목격 사례들이 밀려들어옴. UFO 목격자가 8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다. 1966년 SR-71 블랙버드 정찰기 개발. 1969년 녹스기지로부터 다량의 금이 선적되기 시작함. 1968년 베트남의 비무장지대에서 UFO가 목격됨. 1969년 지상관제탑과 아폴로 우주선 비행사들 간의 대화를 아마추어 무선햄이 포착함.
아폴로 2호 우주선이 비행 접시들과 조우, 빌더버거스가 다시 회합을 가짐. 1970년 로마 카톨릭 신자 트루도 수상은 캐나다 정부 내의 예수의 신자들의 제안에 따라 캐나다 권리장전의 효력을 정지하고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 1971년 녹스 기지에서 다량의 금 반출이 다시 이루어짐. CIA 평론가 제임스 맥도날드 씨가 사막에서 권총 5발로 사망. 1972년 스노우버드 프로젝트 수립, 시험 비행 중 비행 접시들을 포착. 1973년 팜스 29 지구의 지하기지에서 외계인들의 부검이 실시됨. 미 연방수사국 켈리 국장은 아무도 UFO를 조사할 권리가 없다고 말함. 1974년 가축 상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 1975년 가브리엘 프로젝트 수립, 나치 기술진의 도움으로 초음파 무기 개발. 1976년 뉴멕시코주 둘스 지역에서 가축 상해 사건이 빈발. 1977년 한 공군 대령으로부터 나사의 크로우 장군에게 보내는 서신 발송. 귀 측에서 UFO 조사 행위를 중단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1978년에서 1983년 미 공군 측은 UFO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영국 국방성은 3,000건 정도의 UFO 목격 사례들을 발표함. 1978년 뉴멕시코주 둘스에 있는 지카릴라 저수지 위에서 외계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폴 베네위츠 씨가 목격함. 1980년 비행 접시들이 뉴멕시코주의 커클랜드 공군기지에 있는 만자노 무기 저장소에 침입함. 폴 베네워츠 씨가 요주 인물로 지목되어 나사 측으로부터 조사를 받음. 1980년 23대의 헬리콥터를 동반하고 나타난 비행 접시가 목격됨. 1982년 나사 측은 239건의 UFO 관련 서류를 보유하고 있음을 시인하였지만 보도의 자유를 위한 시행령이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그 누구도 그 문건들을 볼 수가 없다. 1984년 영화 V 상영. 이 영화에서 외계인들을 적대적인 약탈자들로 묘사함. 나사 측의 국민들이 낸 세금 1억 9,200만 달러가 지급됨. 이 돈은 그 어떤 정부기관이나 민간 기구에서도 검증할 수 없는 어떤 작전들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이었다. 1985년 콜로라도 스프링스 옆에 붙어있는 공공용지 21,000에이커를 아리스 농장 측이 불법 접수, 도용함. 1986년 미국 내에서 연간 범죄 발생률이 5.5%를 증가했고 1964년 이후로 30%의 범죄 증가율을 나타냄. 1987년 미 국방성이 스타워즈 계획에 국민이 낸 세금 42억 달러를 배정함. 카톨릭 분자 CIA 측에 연간 20억 달러의 흑색 자금이 국방성으로부터 지급된다는 사실을 샌 주안 머큐리가 보고함. 1988년 펜사콜라의 걸프 브리즈 지역에서 UFO를 목격함. 1988년 부시 대통령이 군사기지들을 수용소라 불리는 집단 캠프로 전용할 것을 제안함. 1989년 윌리엄 쿠퍼와 존 리어가 대통령에게 고발장을 보내고 하원 의원들에게 536통의 서한을 보냈으나 겨우 2통의 회신만 받았음. 536명의 하원 의원들은 대학살 이전에 미국 시민들을 무장 해제시킬 목적에서 최초의 강력한 총기 소지 억제 법안을 심의하게 됨. 이 법안은 브레디 법안과 범죄 단속 법안으로 더욱 강화되어 영장 없이 군대가 시민 자산을 조사하고 압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고 그 뒤로 가족들을 연행해 가고 수용소에 감금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 1994년 클린턴은 권리장전 가운데의 2차 수정안을 폐기함.
끝. 이로써 아메리카는 종막을 고함.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게 되었다. 이미 사라져 없어지고 말았다.